매일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시나요?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만 기다리면 따끈한 밥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간편하죠.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남 서산에 사는 70살 이정식 씨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냉동된 밥 한 덩이를 플라스틱 밥통째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이면 따끈한 밥이 완성되고 설거지할 그릇도 없으니 그야말로 효자 가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쉬기가 답답해졌어요. 혈압을 재봤더니 16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평소엔 120 정도였는데 말이죠. 병원에 갔습니다. 심전도도 찍고 피검사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데워 드시나요?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밥을 플라스틱 통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의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을 넣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만드는 기름 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온도, 특히 100도 이상에서는 녹아서 음식으로 섞입니다. 특히 밥이나 국처럼 수분과 기름이 섞인 음식은 이 물질이 더 쉽게 퍼진다고 했어요. 프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씨가 물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주고 혈압도 올릴 수 있어요. 어르신 증상이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독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리 용기나 도자기 그릇으로 바꾸세요. 이 씨는 그날로 플라스틱 밥통을 다 버렸습니다. 유리 보관 용기를 샀어요. 매일 아침 냉동밥을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125로 떨어져 있었어요.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하나 바꾸셨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시다니.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단 3분간 돌렸어요. 그랬더니 음식 속으로 수억 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음식과 섞인 거죠. 전자레인지에서 3분 이상 연속 가열하면 화학물질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래 돌리기보다 중간에 꺼내 섞고 다시 데우는 게 안전합니다.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간에 쌓이고 신장에 쌓이고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진대사가 느려서 이런 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요. 프탈레이트는 남성의 정자수를 줄이고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깨드립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세요. 대신 유리 용기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무겁고 깨질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입니다. 요즘 나오는 유리 용기는 가볍고 튼튼해요. 전자레인지에도 안전하고 열에도 강합니다. 가격도 플라스틱보다 조금 비싸지만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하죠. 혹시 나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 있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용기가 낡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화학물질이 더 쉽게 새어나와요. 이정식 씨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혈압약도 끊었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릇 옮기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건강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편리함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세요. 조금의 불편함이 내 몸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여러분은 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컵라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1살 한병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한 씨는 혼자 사는 노년층답게 컵라면이 친구였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먹고 밤에는 꼭 컵라면 하나씩 먹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 물 끓이기 귀찮을 때는 컵제로 전자레인지에 직행했죠.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 3분 그러면 뜨끈한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지 하며 3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소화제를 먹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죠.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궤양이나 암은 없었어요. 하지만 위 점막이 많이 손상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컵라면을 자주 먹긴 하는데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의사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습관이 위를 망가뜨린 겁니다. 컵라면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컵라면 용기의 재질은 폴리스티렌, 쉽게 말해 스티로폼입니다. 가볍고 단열이 잘 되지만 내열 온도는 70도에서 9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100도를 훨씬 넘어요. 물이 끓으면서 용기 내부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스티렌이라는 물질이 용기에서 녹아 나옵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의가 필요한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끓는 물을 부어 먹는 일반 방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용기 안쪽 온도가 80도 정도로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용기 자체가 과열됩니다. 변형되거나 구멍이 나면서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했더니 용기 표면이 녹아내리고 일부는 구멍이 났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스티렌 용출량이 일반 방식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 씨는 그날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았어요. 귀찮아도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부었습니다. 제조사 설명대로 3분 기다렸다가 먹었죠. 2달쯤 지나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밤에 속 쓰려 깨는 일도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윗점막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조리법만 바꾸신 거죠? 사실 컵라면 용기 밑바닥을 보면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있으면 더더욱 못 봅니다. 제조사들도 이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표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컵라면이니까 당연히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따로 끓이세요. 주전자나 냄비에 물을 끓여서 컵라면에 부으면 됩니다. 조금 귀찮지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라면을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면과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한병수 씨는 지금도 가끔 컵라면을 먹습니다. 하지만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아요. 처음엔 물 끓이는 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건강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만하죠.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는 다릅니다. 제조사 설명대로 물을 끓여 보세요. 바르게 먹는 습관 하나가 위를 편하게 지켜줍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편리하고 맛있고 혼자 먹기도 딱 좋은 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은 음식을 다음날 데워 먹을 때 혹시 배달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나요? 용기에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5살 윤 기자 씨를 만나봤습니다. 윤 씨는 요리하기 귀찮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치킨, 족발, 보쌈, 탕수육.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데워 먹었죠. 전자레인지용 문구가 붙은 용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편하잖아요. 그릇에 옮길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이상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렸고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몸이 무거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프탈레이트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켜 피로감,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데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데워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 있어서 안전한 줄 알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 있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배달 용기는 대부분 폴리프로필렌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오래 쓰면 표면에 미세한 금이 생겨요. 이 재질은 내열성이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문제는 오래된 용기입니다. 용기를 여러 번 사용하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금이에요. 이 금을 통해 화학물질이 새어 나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23년 이상 쓰면 변색이나 균열이 생기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기름이 많은 음식을 데울수록 용출량은 급격히 늘어나요.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을 녹여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2024년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 마이크로웨이브 마이너스 세이프는 단지 용기가 깨지지 않는다는 뜻일 뿐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배달 용기는 한번 쓰고 버리라고 만든 겁니다. 재사용을 전제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윤 씨는 특히 치킨이나 족발처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데워 먹었어요. 기름은 플라스틱 성분을 더 잘 녹입니다. 물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화학물질을 끌어내는 거죠.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배달 음식을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으로 옮겨 드세요. 조금 귀찮아도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합니다. 윤 씨는 그날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배달 음식이 오면 바로 유리 그릇에 옮겼어요. 치킨도 족발도 탕수육도 전부 다요. 처음엔 설거지가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니 참을 만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회복됐습니다. 손발 저림이 줄었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프탈레이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조금 귀찮음을 감수한 대가로 건강을 되찾으셨네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귀찮지도 않아요. 배달 음식 먹을 때마다 그릇 옮기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배달 용기 아무리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 있어도 믿지 마세요. 특히 오래 사용한 용기, 표면이 긁힌 용기는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음식을 데울 때는 꼭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으로 옮기세요.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수고, 그게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조금 귀찮아도 괜찮습니다. 병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전자레인지용 문구를 맹신하지 마세요. 배달 음식은 꼭 유리 그릇에 옮기세요. 그릇을 한 번 더 옮기는 수고가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음식이 튈까봐 랩으로 씌우시나요? 깔끔하게 덮으면 전자레인지 안도 깨끗하고 음식도 촉촉하게 데워지니까 좋죠.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살 강순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평소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음식이 튈까봐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엔 항상 랩으로 빈틈없이 감쌌습니다. 그릇에 랩을 팽팽하게 씌우고 옆면까지 꼼꼼하게 눌러 붙였죠. 이렇게 해야 깨끗하지 하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전자레인지 안도 항상 깨끗했고 음식도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끝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이면 손가락이 뻣뻣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물건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피로감도 계속됐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환경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담당 의사가 일상을 체크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자주 쓰시나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울 때요? 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사용해요. 음식이 튀는 게 싫어서 랩으로 꼼꼼하게 씌워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독이 된 겁니다. 랩은 대부분 폴리어마비닐, 즉 PVC 재질입니다. 말랑하고 투명해서 쓰기 편하지만 내열 온도는 7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 표면 온도가 100도를 넘어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120도까지 올라가요. 이때 랩에서 가수제라는 화학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가수제는 랩을 늘어지게 만드는 성분인데 열을 받으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랩을 통과해 음식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특히 랩이 음식에 닿아 있으면 화학물질 전이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랩을 사용하실 거면 음식과 최소 2cm 이상 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화학물질 전이량이 5배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랩이 음식에 밀착됐을 때와 2cm 띄웠을 때를 비교했더니 가소제 용출량이 5배 차이가 났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도 입증된 거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랩이 음식에 밀착됐을 때와 2cm 띄웠을 때를 비교했더니 가소제 용출량이 5배 차이가 났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랩을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 유리 뚜껑이나 도자기 접시를 덮으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전자레인지용 유리 뚜껑은 안전하고 편리해요. 강 씨는 그날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랩을 버리고 유리 뚜껑을 샀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무겁고 크기도 딱 맞지 않았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니 참을 만했습니다. 몇 주 후부터 손 저림이 나아졌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 환경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랩만 안 쓰셨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네요. 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유리 뚜껑이 더 편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만약 꼭 랩을 써야 한다면 기억하세요. 음식과 2cm 이상 띄우세요. 랩이 음식에 닿지 않게 그릇을 크게 쓰거나 랩을 느슨하게 씌우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역시 랩을 쓰지 않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고기 튀김 볶음 요리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은 꼭 유리 뚜껑으로 덮으세요. 2cm의 거리가 생명을 지키는 간격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랩 대신 유리 뚜껑을 쓰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조금 무겁고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당신의 손을 지키고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참 좋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깨끗이 씻어서 보리차나 물을 담아 다니면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착한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6살 오기철 씨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평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생수를 사 먹고 나면 병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보리차를 담아 다녔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름에는 차가운 보리차를, 겨울에는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다녔죠. 생수병을 씻었으니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나니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어요. 평소 130이었는데 150까지 올라가 있었죠.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물병 어떤 걸 쓰세요? 오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경 생각해서 생수병을 씻어서 계속 써요. 따뜻한 보리차도 담아 다니고요. 의사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착한 마음이 오히려 몸을 해친 거죠.
PET병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는 재질인데요. 내열 온도가 60도에서 70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갓 끓인 보리차는 80도에서 90도예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병이 변형되면서 피스페놀 유사 물질이 배출됩니다. 피스페놀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몸속 신호를 흉내내는 환경 호르몬이에요. 체내에 들어오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수병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더 위험합니다. 차 안에 두거나 창가에 두면 플라스틱이 더 빨리 분해돼 미세한 입자가 생깁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빨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물에 섞이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생수병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더 위험합니다. 차 안에 두거나 창가에 두면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빨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물에 섞이는 겁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 2023년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사람의 체내 프탈레이트 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뜨거운 물을 담는 경우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의사는 조언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좋지만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수병은 한 번 쓰고 버리라고 만든 거예요. 재사용하려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오 씨는 그날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샀어요. 가격은 생수병보다 비쌌지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안전하고 차가운 물도 오래 시원하게 유지됐어요. 변화는 빨랐습니다. 두통이 사라졌고 2달 만에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의사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되 실천 방법만 바꾸신 거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텀블러가 무겁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하니 더 좋네요. 여러분도 생수병 재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멈추세요. 특히 뜨거운 물은 절대 담지 마세요. 차가운 물도 한두 번까지만 쓰고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세요. 스테인리스 텀블러, 유리병, 트라이탄 재질 물병이 좋습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몇 년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저렴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한 방식으로 실천하세요. 생수병 대신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쓰세요. 텀블러 하나가 환경도 당신의 몸도 지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랩 대신 뚜껑, 플라스틱 대신 유리, 편리함 대신 건강.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